이번 시간은 V-Ray 디스텐스 텍스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Ray 버전은 5.0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V-Ray 디스텐스 텍스처는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알아보고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활용하는 방법들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장면에 스캔받은 조각상이 하나 있고 기본 재질을 준 상태입니다.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되죠. 장면에 스피어를 하나 만듭니다. 이 스피어는 디스텐스 텍스처를 사용하기 위한 기준 물체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V-Ray 맵에서 V-Ray 디스텐스 텍스처를 드래그합니다. V-Ray 디스텐스 텍스처를 디퓨즈 맵에 연결해 두고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디퓨즈에 연결하고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디퓨즈에 연결하고 확인한 다음에 다른 부분에 사용하시면 더 편해요. 기본적으로 디스텐스 값을 10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만큼 약간 블러가 되면서 표현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V-Ray 디스텐스 텍스처는 검정색과 흰색으로 맵을 표현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멀리 있는 색상은 흰색이고 선택한 물체에 가까이 있는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물체의 안쪽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채우거나 흰색으로 채우게 되는데 보통은 니어 컬러하고 똑같은 색상을 인사이드 컬러에 채우게 돼요. 그래야지 마스크처럼 원하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오브젝트에서는 스피어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스피어는 이렇게 물체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조각상에는 10mm만큼 이렇게 퍼지면서 검정색이 표현될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죠. 검정색 라인이 보이는 게 10mm 정도 표현이 되는 거고 확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100mm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계에서부터 부드럽게 100mm까지 색상이 바뀌면서 화학 컬러가 보이게 돼요.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스피어가 보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보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물체의 속성에서 스피어는 렌더링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도움 물체로만 사용할 수 있죠. 보이진 않았지만 스피어 안쪽도 똑같은 값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표현되고 있었어요. 계산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쪽을 솔리드하게 채우기 위해서 인사이드 옵션을 두 개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안쪽은 이렇게 블랙이 채워지죠. 두 개의 색상은 바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스왑해서 바꾸고 인사이드 컬러도 똑같이 흰색으로 바꿔주면 반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면 돼요. 다시 원래대로 바꿔놓고 이번에는 이 블랙 부분은 레드로 표현하고 나머지 바깥쪽 부분은 옐로우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컬러를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 경계가 부드럽게 바뀌기 때문에 선명하게 만들 경우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디스텐스를 0으로 만들면 선명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대상 물체를 키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마스크로 사용하는 의미가 더 많기 때문에 마스크로 사용하는 게 좋고 가끔 인테리어 작업이나 익스테리어 작업을 볼 때 특정 부분에 여러 물체가 겹쳐 있는데 어떤 형태를 표현하면서 색상이 바뀌어 있는 형태 이런 것도 사진을 보면 많이 보여요. 그런 걸 표현할 때도 응용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걸 디퓨즈 맵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반사가 다를 경우가 있잖아요. 반사를 표현할 때 디퓨즈에 연결된 맵이기 때문에 똑같은 반사 값을 표현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사용할 수 없죠. 하나는 금속이 돼야 되고 하나는 흰색으로 표현하고 싶다던가 이렇게 두 개의 재질을 다르게 표현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사용했던 V-Ray 디스턴스 텍스처를 V-Ray 맵에 사용하지 않고 V-Ray 블렌드 재질 같은 재질을 이용해서 V-Ray 디스텐스 텍스처는 마스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디퓨즈를 이렇게 떼내고 현재는 위에 있는 회색이 보이겠죠? 체인지 머티리얼 맵 타입을 선택해서 V-Ray 블렌드 재질로 바꿔줍니다. 현재 있는 재질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가져갑니다. 베이스 재질에 있는 재질을 Shift 드래그하고 색상은 레드로 바꿀게요. 그리고 반사는 많이 주도록 할게요. 이 레드는 코트 1번에 연결합니다. V-Ray 블렌드 재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V-Ray 디스텐스 텍스처만 잘 이해하는 걸로 하세요. 코트 1번에 마스크로 사용할 수 있는 V-Ray 디스텐스 텍스처를 블렌드 1번에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코트 1번에 연결되어 있는 빨간색 재질 그리고 마스크 재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스크 재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검정색과 흰색이 되어야 되는데 물체의 안쪽, 이 안쪽이죠. 이 안쪽은 빨간색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 안쪽은 흰색이 되어야 됩니다. 니어 컬러도 흰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검정색이 되어야 위에 있는 베이스 컬러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만약 이렇게 흑백으로 사용하는 마스크 텍스처 혹은 맵이 있다면 이 맵의 흰색 부분에는 두 번째 재질이 나타납니다. 빨간색이죠. 그리고 검정색 부분에는 무조건 첫 번째 재질, 첫 번째 컬러가 나타납니다. 3D Max가 가지고 있는 기본 룰이에요.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검정색에는 무조건 첫 번째 재질 아니면 첫 번째 컬러가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재질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재질감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얼마든지 조정을 해도 다르게 표현되는 거죠. 만약 여기서 첫 번째 재질을 금속으로 만들었다면 금속과 빨간색 이렇게 되겠죠. 빨간색을 글로시하게 했다면 역시 금속과 글로시한 빨간색 페인팅 재질이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표현될 수 있는 게 V-Ray 디스턴스 텍스처입니다. 어떤 대상 물체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대상 물체는 렌더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렌더링이 될 수도 있어요. 렌더링이 되는 물체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V-Ray 기본 재질을 스피어를 지운 다음 3D 스캔 데이터에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속에 있는 3D 물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물속에 있는 3D 물체는 물이 찰랑거리면서 젖게 되는데 그 부분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명령이 V-Ray 디스턴스 텍스처가 되는 거죠. 현재 물체는 기본 재질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서 현재 박스 물체에 적용할게요. 이 박스 물체는 완전히 반사하고 그리고 완전히 투명하고 또 물 색상도 갖고 있겠죠? 그럼 물에 젖어 있는 부분은 약간 올라온 정도로 색상을 다르게 준다고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3D 오브젝트의 컬러는 기본 재질이었잖아요. 여기에 V-Ray 블렌드 재질로 현재 재질을 바꿔줍니다. V-Ray 블렌드 재질, 원래 재질을 가져가고 복사해서 더 어둡고 반사를 하는 이런 재질을 만들어주는 거죠. 더 글로시할 수도 있겠죠. 코트 1번에 연결해주고 V-Ray 디스턴스 텍스처를 가져옵니다. V-Ray 디스턴스 텍스처에서는 물로 사용한 박스를 선택해 줘야겠죠. 그리고 박스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젖어 있는 두 번째 재질이 보일 건지 그 부분을 입력해 줍니다. 800 정도를 입력해 줄게요. 그리고 솔리드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박스 안쪽은 블랙 재질이 아니라 두 번째 재질이 물 안쪽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흰색이 돼야겠죠. 두 개를 바꿔주고 인사이드 컬러도 흰색으로 만들어줍니다. 코트 1번에 마스크 재질인 블렌드 1번에 현재 만든 V-Ray 디스턴스 텍스처를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V-Ray 디스턴스 텍스처에서 입력한 값만큼 색상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값이 좀 많으니까 300 정도로 하고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아래쪽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렌더링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원하는 느낌으로 재질의 컬러나 재질 반사를 조정하시면 되겠죠. 물이 닿아 있는 부분은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물 재질도 조금 바꿔봐야겠죠. 물 같은 경우도 좀 더 어둡게 색상이 표현되게끔 그리고 노이즈 맵 같은 걸로 일렁임을 추가해주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알아봤기 때문에 이걸 응용하는 건 사용자 몫이에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워 컬러하고 니어 컬러 그리고 니어 컬러하고 인사이드 컬러 이 관계를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인사이드 컬러하고 니어 컬러는 똑같은 색상으로 하고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마스크 맵으로 사용할 때는 항상 검정색 부분에 첫 번째 재질이 나타난다. 첫 번째 컬러가 나타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처음엔 헷갈릴 텐데 간단한 컬러로만 몇 번 사용해 보시면 아 블랙에 첫 번째 재질이 나타나는구나. 블랙에 첫 번째 컬러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연습을 하면서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형태로 접근해 보시고 재미있는 V-Ray 하시기 바래요.